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한국여자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사이버오로 대 서울북악약품의 경기입니다. 서울북악약품 10라운드, 바로 저번 라운드에서 바로 첫 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1승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자 반면에 또 이 서울사이버오로는 최정 선수가 7라운드부터 계속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전반기에는 출전을 자주 하지 못했는데 네. 후반기부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으로써 이 우승 후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력이 더 탄탄해졌는데요. 과연 오늘 오더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손희표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사이버오로가 하반기 들어서 3승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7승 3패로 1위인데요. 1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역시 인제 하늘내림과는 1승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팀들이 가는 데에는 여수거푸선과 서울북악약품의 몫도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팀을 아무래도 다른 팀들은 정말 응원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서울사이버오로 대 서울북악약품 최상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입니다. 오유진 선수부터 송혜령 선수까지 패점은 조금 다릅니다만 일단 다승왕으로서는 이 5명이 유력해 보이고요. 최정 선수가 오늘 승리하게 되면 승이 같아져요. 네, 최정 선수 아직까지 1패도 하지 않으면서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7승 네. 선두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전반기 서울사이버오로가 서울북악약품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이때 최정 선수 대 김채영 선수의 대국이 빅매치였는데요. 네, 당시에 최정 선수가 김채영 선수를 잡아주면서 네. 사이버오로가 2대1로 경기를 가져갔었죠. 네, 과연 오늘 오더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1라운드 3경기 7 장고 대결입니다. 김채영 선수가 장고로 나왔는데요. 강다정 선수는 원래 장고로 좀 많이 출전을 했었었고요. 네, 북악약품이 김채영 선수가 최정 선수를 만나는 게 좀 싫기 때문에 네. 약간 피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7 장고 대결 볼만하겠습니다. 2국으로 가봅니다. 속기입니다. 네, 최정 선수는 역시 속기로 나왔고요. 김신영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아무래도 전력상으로 우위가 있긴 한데 김신영 선수도 얼마 전에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구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네, 김신영 선수 저번 라운드에서 연패를 끊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일영 초단 대 이도현 초단의 또 신예 기사들의 대결인데요. 장일영 초단이 이제는 오히려 차주혜 선수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장일영 선수가 이번 시즌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차주혜 선수가 너무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차주혜 선수가 많이 출전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차주혜 선수가 다시 그 기세가 좀 꺾이니까 네. 장혜령 선수가 등판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11라운드 홀수 라운드에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2019 한국여자바둑리그 프로젝트 어플로 진행되는 다음 수를 많이 맞춰주시면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더를 살펴보면요. 오늘 김채영 선수가 최정 선수를 비껴갔습니다. 네, 그 점이 북악약품 입장에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도현 선수가 장혜령 선수에게 상대 전적이 1대0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이 또 북악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죠. 이 권유진 감독이 오더는 참 잘 맞추는데요. 과연 오늘 오더대로 결과가 따라줄 수 있을까요? 11라운드 3경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19) 한국여자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입니다. 벌써 정규리그 11판째를 치르고 있는 두 팀입니다. 네, 강다정 선수 대 김채영 선수. 강다정 선수는 최정 선수 못지않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최정 선수 없을 때 주장의 몫을 해낸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정말 강다정 선수만큼 잘해주는 선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네, 워낙 이렇게 잘해주니까요. 서울사이버오로가 지질 않고 있습니다. 강다정 선수 7승 3패. 그리고 김채영 선수입니다. 김채영 선수에게는 좀 불만족스러운 성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채영 선수 이번 시즌 전 시즌과 비교했을 때 좀 부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 선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장고 승률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치열할 수도 있는 장일영 초단 대 이도현 초단의 대결입니다. 자, 오히려 늦게 합류한 이도현 초단은 2주 전이고요. 장일영 초단은 이번에 후보로 발탁이 됐는데요. 자, 후보로 뽑혔지만 성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3승 3패. 오히려 하반기에서는 이 서울 사이버오로를 책임져주고 있는 장일영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도현 선수. 흑보다는 역시 백승률이 조금 더 높네요. 네, 이 선수는 100번 바둑을 확실히 잘 두죠. 네, 기품 탓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수를 맞출 수 있는 오늘의 이벤트 대국입니다. 김신영 선수 대 최정 선수의 대국. 네, 최정 선수 6번 출전해서 지질 않았습니다. 사실 흑백 승률 또는 속기장구 승률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저 선수의 올백을 누가 깰 수 있을까요? 자, 과연 오늘 김신영 선수에게 기회가 올까요? 김신영 선수 1승 4패입니다. 자, 대국 시작이 됐습니다. 최정 선수의 흑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마지막 수가 벌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변 쪽으로 벌려가면서 네, 흑이 일단 모양을 키워갔습니다. 여기서는 백도 이쪽을 다가서는 진행이 좀 많이 등장을 했고요. 네. 이쪽 날일자로 두는 것도 좋은데 날일자로 둔다면 바로 짚어가면서 어차피 흑은 계속해서 모양을 키워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애초에 먼저 다가가는 것도 괜찮고요. 다가갔을 때도 흑이 바로 붙이면서 모양을 키울지도 모릅니다. 네, 역시 굳힘보다는 네. 뭔가 흑 모양을 먼저 견제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네요. 이렇게 깊게 다가간다고 해서 또 심한 공격을 당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흑도 이 아래쪽으로 다가서는 것은 백도 위쪽으로 뛰어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뛰어 올라오면서 이 우변 쪽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견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보다는 뭐 위쪽으로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걸친다든지 다른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바로 협공보다는 걸쳐가면서 백이 만약에 받아준다면은 그때 협공 갔을 네. 때 지금 이 교환 자체는 흑이 약간이라도 득이죠. 먼저 협공을 가고 걸치면 백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지금은 이 교환이 돼 있는 만큼 흑이 전투를 하는데 약간 유리한 느낌이 듭니다. 백은 이 모양을 거스를 수는 없을까요? 백도 그냥 이 정도 둔다면 가장 무난하고요. 아니면 기세로 이쪽을 붙여가는 것도 지금은 괜찮아 보이네요. 네. 네, 만약에 여기서 한 칸 역공을 한다면은 흑도 이 3-3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마 이쪽을 한 칸을 뛰고요. 들어가나요? 네, 그 다음에 하변 쪽을 들어가면서 전투를 벌일 거예요.
이런 장면은 선택이 많기 때문에 백이 어디를 둬야 되는지 좀 생각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속기대국인 만큼 네. 좀 시간 안배도 중요합니다. 일단 받아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좌우 동형일 때 백이 먼저 두면 하변에서는 백이 당연히 좋아야 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만약에 그냥 하변만 놓고 본다면은 네, 뭐 두 칸 정도로 갔을 때에는 백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자리를 둔다면은 분명히 좋은 자리죠. 네, 네, 하변만 놓고 본다면 좋기는 합니다. 네, 흑이 협공을 했을 때가 좀 문제고요. 아니면은 그냥 3-3을 들어가더라도 이게 한 칸에 돌이 있을 때는 젖혀 있는 게 이렇게 젖혀 이었을 때 네, 아래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협공을 하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쪽에 두 칸의 돌이 있으면은 여기를 그냥 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변의 모양이 많이 다르네요. 네, 나중에 이쪽을 막았을 때 뒷맛이 너무 나쁩니다. 네, 최정 선수는 그냥 하변 쪽에 더 이상 응수를 하지 않고 네, 저 자리가 큰 자리이긴 하죠. 백이 단수를 네. 치고 느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 큰 자리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백도 이제는 하변 쪽으로 돌이 가야 되겠네요. 흙이 하변에 걸쳐놓고 간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교환을 굳이 안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유를 좀 찾자면은 여기를 붙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흙이 이곳을 붙였을 때 늘어서 싸우는 것은 이거는 변화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백이 받아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눌러가는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때 이 걸쳐두는 이 교환 자체가 흙이 약간이라도 득이죠. 만약에 백이 이쪽을 늘어서 받게 된다면은 그렇네요. 이 교환은 확실히 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하가 결정되고 나서는 백이 협공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겠고요. 역시 백은 씌워가면서 우변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네, 흑도 백이 나를자로 행마를 했기 때문에 네. 나와서 끊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 나와서 끊는 수가 백돌이 뭐 당장 늘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는데 당장 늘더라도 돌이 계속해서 이 우변 쪽을 견제하는 쪽으로 아마 행마가 될 거예요. 아마 최정 선수는 그게 싫어서 일단 한번 참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백도 이쪽을 붙여서 좌쪽을 제압을 해두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이 우변 쪽으로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우변 쪽에 뭐 견제하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뛰는 것은 느슨할까요? 약간 느슨한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이쪽을 들여다보면서 흙의 응수에 따라서 이곳을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위쪽에서 씌우면은 이쪽 끊는 거 부근에 남겨두고요. 백돌이 네. 왔을 때 끊는 수가 강력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쪽 씌워가는 것과 이쪽을 붙이는 수를 예상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이곳에 날일자를 두는 것은 흑도 여기를 나와서 끊을지 밀어서 받을지 둘 다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나와서 끊을 거예요. 늘고 일단 백도 우변 쪽으로 돌이 오기는 하는데 여기에 돌이 무거워진 만큼 이 하변 네. 쪽도 좀 신경이 쓰이니까요. 아, 정말 침착하게 둡니다. 오히려 최정 선수를 상대로는 이런 작전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바둑은 흙으로 두기가 더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일단 집이 이쪽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의 집이 부서지는 순간 다른 데 집이 잘 안 나거든요. 네. 네, 좀 흑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바둑을 좀 잘 안 두게 되는데 최정 선수는 모양을 키워가는 바둑을 정말 잘 둡니다. 다시 조화를 맞춰가나요? 네, 멀리서부터 일단 흙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백도 이쪽 부분을 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기를 두면서 이 한 점을 공격하는 게 지금 이 선택도 좋습니다. 흙이 뛰어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좌변 쪽으로 돌이 오면서 나중에 이쪽을 협공하는 것도 좋아지고요. 그렇다고 흙이 백 이쪽을 뒀을 때 이 한 점을 버리기에는 중앙 쪽을 씌웠을 때 이곳의 백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이네요. 지금은 하변이 넓지 않기 때문에 좌하를 다시 둔다고 했을 때 뭐 붙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군요. 네, 이쪽을 붙이는 것은 네. 물론 붙이는 것도 좋은 수기는 해요. 근데 여기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흙이 귀에서 사는 여지를 남겨주는 것보다는 그냥 흙이 바깥쪽으로 나가서 최대한 이 두터움을 활용하면서 공격하는 게 지금은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백도 만약에 좌상 쪽을 둔다면 날일자로 받는 것보다는 이곳이나 이곳으로 협공을 하면서 좌변 쪽을 중시하는 게 좋아요. 김시정 선수도 지금 3-3을 네. 두면서 정말 큰 자리죠. 한 칸이 아닌 붙여서 나가는 수도 나왔습니다. 네, 붙여서 먼저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요. 네. 붙이게 된다면 아마 백은 젖힐 것 같아요. 젖히면은 느는 것은 이렇게 같이 늘어서요. 네, 이거는 백도 형태가 좋습니다. 결국에는 흙은 나가야 되는데 뭐 자연스럽게 좌변을 또 차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백도 큰 불만은 없어요. 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입구자로 나가는 게 백이 밀 때 한 칸을 뛰면은 늘게 된다면은 좌변 쪽을 두고요. 좌변을 두면은 흙도 이렇게 호구 치는 자세가 나오니까 오히려 이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최정 선수가 움직이기는 할까요? 움직여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한 점이 잡히는 게 집으로 너무 크니까요. 이게 씌웠을 때 단순하게 한 이 정도 집이 아니라 이 한 점이 잡혔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중앙 쪽이 다 발전성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한 점이 정말 크기는 해요. 백이 이렇게 입구자를 씌워서 나중에 이런 자리를 활용하는 게 남아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중앙으로 씌워서 잡힌다면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초반은 김신영 선수가 잘 두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최정 선수가 이렇게까지 장구하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초반에 빨리 나오는데요. 네, 초반에 선택이 굉장히 빠른 기사인데 네. 김신영 선수가 최정 선수를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어찌됐든 한 점 쪽을 살리는 게 크기는 큰데요.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설마 뭐 이런 데를 들어가지는 않겠죠. 백돌이 이미 네. 너무 두텁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는 것은 잘 생각은 안 납니다. 날일자로 나가는 건 어떨까요? 네, 날일자로 나가는 수도 있죠. 날일자로 나가게 되면은 백도 한 칸을 띄고요. 그때 뭐 흙이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행마한 바둑도 있었는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나갈 수 있는 행마들이 많습니다. 꽤 쓰고 있는데요. 느낌은 거의 뭐 이 장면에서 초입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장고를 하고 있네요. 네, 많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초읽기 들어갈 가능성 큽니다. 최정 선수가 올해 참 많이 뒀잖아요. 바쁜 네. 일정을 보냈는데 보니까 여자 선수들하고는 한 40전 정도 치렀고 단 2판만 내줬습니다. 나머진 다 이겼다는 거니까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이죠. 네. 그 2패도 세계대회여서 아직 국내 대회, 국내 여자 기사들에게는 패점이 없습니다. 최정 선수는 뭐 여자 기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성적이 좋긴 한데 네. LG배에서도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요. 이 선수는 한 해 한 해 계속해서 성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계 여자 대회가 아니라 세계 통합 예선 또는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요. 움직이는 건 무겁다고 봤을까요? 그러게요. 이거는 오히려 흙이 둬서 한 점을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이렇게 버리고 좌변 지키면 괜찮다는 걸까요? 하변의 맛이 좀 있을까요? 네, 이쪽을 나가는 게 좀 있기는 한데요. 네. 이게 백보다는 흙이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백도 한 점을 제압을 하면은 이제 하변 쪽에 백 모양이 정말 좋습니다. 받으면은 이제는 좌상 쪽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데를 한 번 더 뛰면서 모양을 키우는 것도 좋아요. 확실하게 하변 쪽에 집을 만들게 된다면은 흙이 좌변 쪽에 집 내는 정도로 이 하변을 감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좀 작게 잡았습니다. 확실하게 잡아가는데요. 아,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거는 나중에 젖히면은 끊어야 네. 되는데 흙의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단수 치면서 백 모양을 좀 줄이면서 흙 모양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불안했을까요? 작게 잡았습니다. 대신 확실하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네, 그래도 여기를 두는 게 네.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붙여서 잡았기 때문에 키우고 싶지는 않겠어요. 네, 이제는 더 이상 하변 쪽에 백 모양을 키우기는 어렵고요. 이제는 아마 좌상 쪽이 되겠죠. 정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네. 적극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과감합니다. 흙도 만약에 강력하게 싸운다면 이쪽을 젖히고 백이 늘 때 한 칸을 띄워서 좌상 쪽에 백 한 점도 노려보면서 백도를 공격하는 게 가장 강력한 수법이 될 것 같고요. 젖히면은 같이 젖혀서요. 뭐 이곳을 단수치고 돌파하는 거는 하나 밀고 한 점을 잡아두면 이거는 백이 별게 없습니다. 너무 좌변에서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건 어렵겠고요. 그렇다면은 백도 여기를 그냥 밀고 나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흙이 있고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 한 점 쪽을 씌울 수가 있어서 흐름이 이거는 흙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일단 최정 선수는 뭐 어디를 느는 것보다는 젖혀서 좀 강력하게 백도를 몰아붙일 필요는 있어요. 네. 아래로 젖혀갑니다. 뭔가 백의 의도인 것 같은데 젖혀줍니다. 아래쪽으로 젖히는 거는 이제 백도 돌을 가볍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 부담이 좀 덜어지기는 했죠. 한 점을 만약에 잡게 된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흙도 뭐 이런 데를 젖혀서 팩감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백도 여기에 패가 있기 때문에 흙의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기를 끊는 게 아니라 늘어서 물론 이쪽을 잇는 수가 생기긴 하더라도 여기는 백이 두게 된다면 계속해서 공격은 할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이 패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아, 넘어가는 걸 봤군요. 최정 선수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최정 선수답지 않은데요. 하지만 또 의식적으로 물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국후에 물어보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을지요. 백이 끊어갑니다. 한 점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끊었다는 것은 한 점을 잡겠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면 흙도 막을 수 있어야 모양이 나오는데요. 싸움이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끊어가고요. 여기서는 네. 흙도 여기 단수를 치고요. 늘고 나서 여기를 막아서 버리는 거는 흙이 이상해요. 너무 귀가 큰가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흙도 뭐 이런 데를 한 칸을
네, 한 칸이 아니라 3, 3을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하네요. 네, 아까처럼 싸우는 게 이쪽에 돌이 늘어지는데 백돌이 오면은 싸움 자체가 제가 봐도 좋을 것 같지는 않았기 네.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포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백도 이쪽을 단수 쳐서 귀를 제압을 하는 게 무난합니다. 백이 실리로는 많이 챙겼는데요. 네, 계속해서 백이 지금 실리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정 선수도 초조하죠. 이렇게 빵따냄 되고 보니까 또 백이 하변에 붙여 잡은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하변 쪽이 네. 이제는 확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붙여서 잡은 게 크게 손해 같지는 않아요. 네. 흑은 이 부족한 실리를 어디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흑은 한눈에 보더라도 뭔가 느껴지죠. 중앙 쪽에서 집을 네.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상변 막아가는 건 어떨까요? 날일자 정도로 네. 막아야 될까요? 이 자리를 막으면은 물론 이쪽을 막는 게 좋은 자리이기는 해요. 근데 한 가지 더 고민되는 것은 네, 이쪽 부근 우변 쪽에 집을 지으면은 여기도 꽤 크기 때문에 지금 날일자로 두기는 했는데요. 뭐 이런 자리 두 칸을 띄워서 모양을 좀 크게 키우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죠. 네. 자, 여기까지 갈수했기 때문에 백이 우변을 침입하는 건 어렵겠죠? 침투하는 건 깊겠죠? 네, 여기까지 침입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만약에 둔다면 이런 데를 붙여서 젖히면은 뭐 아래쪽을 젖힌다든지 네. 물론 백돌이 당장 이쪽에서 살 수는 없긴 하지만 최대한 흙 모양을 뒷맛이 나쁘게 만든 다음에 획마를 하는 것도 지금은 좋습니다. 김신영 선수의 손이 더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흙도 기회가 된다면 여기 젖히는 수는 한번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백이 늘어서 받을지 아니면 끊어서 받을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물어본 다음에 끊는다면은 언제든지 나중에 이곳에 활용하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늘게 된다면은 뭐 흙이 당장 이어서 두기에는 지금은 좀 떨리긴 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하변 쪽에서 뒷맛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젖혀보는 것도 좋습니다. 최정 선수 여기는 좀 의외네요. 우하를 지킨 의미 말고도 다른 걸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찾는다면 네. 이쪽을 들어가는 수를 노려볼 수는 있겠죠. 그렇기는 한데 일단 여기를 붙였을 때도 좀 기분이 나쁘고요. 아래쪽으로 붙여갑니다. 네, 이 수도 흙의 응수에 따라서 우변 쪽을 침입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뭐 이런 자리를 갈라가더라도 흙이 이 백도를 잡으러 가기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네. 이쪽을 밀고 나오기에는 이렇게 관통이 되면 잡힐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날일자로 두는 것도 밀었을 때 이곳을 나와서 끊는 것과 젖히는 게 지금 맛보기죠.
네, 최정 선수도 최대한 버틴 겁니다, 이거는.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거 잡히나요? 오늘 김신영 선수 타이트한데요. 아, 네. 근데 흙이 뒤쪽으로 네. 받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받았으면은 여기를 째서 그냥 모양을 결정지어 주는 것도 나중에 이쪽에서 좀 뒷맛을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뒤로 받았기 때문에 백도 좀 욕심이 생겼었거든요. 아예 안을 파버리는 것으로요. 네, 이거는 흙도 아마 뒤쪽에서 받으면서 모양을 지킬 겁니다. 네, 막상 우변 쪽에 흙집이 꽤 나면서 그래도 집균형은 어느 정도 맞았어요. 깎고 나긴 했는데 여기서 백이 선택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백도 네. 이 하변 쪽에 흙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돌을 잡기가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 치받아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쪽을 붙여서 넘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침입하는 게 백도 신경이 쓰입니다. 네. 치받았다는 건 지금 나온 수처럼 지켜두겠다는 건가요? 글쎄요. 그 세 점 쪽의 가치는 그렇게까지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지금 큰 자리는 이쪽 부분 걸친다든지 아니면은 한 칸 덜 가서 일단 상변 쪽에 돌이 오는 게 커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큰 자리인지 가늠이 잘 안 되기는 해요. 또 백의 입장에서 지키라고 하면 어딜 지켜야 될지 좀 애매하거든요. 네. 여기를 입구자로 두자니 좀 엷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젖히는 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요. 김신영 선수가 여기를 막았는데요. 이거 백이 얇은 거 아닙니까? 네, 흙이 이어준다면 네. 백도 호구 치는 자세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를 찝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백도 이쪽을 찔렀을 때 그냥 뭐 이런 데를 두던지 들여다본다든지 돌을 좀 가볍게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둔다면은 여기를 막아서 두는 편이 네. 낫겠죠. 나간다면은 뭐 틀어 막는다든지 끊어서요.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네, 이런 점이 최정 선수의 강점이죠. 지금 우변에서부터 잘 풀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듯이 최정 선수의 손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살려야 할까요? 살리는 순간 더 엷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네요. 이거 네. 살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특히 4점 있는 순간 너무 지켜야 될 곳이 많아집니다. 살리면은, 네. 이곳 약점이 좀 신경이 또 쓰이고요. 백은 뭐 당장 막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비껴가면서 하변 쪽을 지키는 게 더 나아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 뭔가 둬서 돌들이 엷어진 느낌이기 때문에 네. 지금 흐름 자체는 백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리로 버팁니다. 네, 김시영 선수도 네. 일단 중앙 쪽을 받으면은 하변 쪽에 돌파하는 게 어차피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최대한 집으로 버틴 수인데, 근데 그 자리는 좀 끊기는 게 아파 보이긴 하는데요. 안 그래도 흙이 좌변에 두터운 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가 끊긴다면 주도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쪽에 끊기는 순간 일단 네. 주도권은 흙이 잡았고요. 네, 전체적으로 형세는 흙이 좀 앞서갑니다. 네, 이제 중반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신영 선수의 돌이 무거워지면서 최정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백은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11라운드) 3경기입니다. 7승 3패의 사이버오로 그리고 1승 9패의 부강약품의 경기입니다. 네, 흙이 중앙 쪽에 백도를 끊어 갔었고요. 네, 흙이 네. 중앙 쪽에 끊고 나서 한 점을 단수를 치니까 백도 손을 빼고 우변 쪽에 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흙이 하변으로 들어갔군요. 네, 그 다음에 네. 흙도 뭔가 우상 쪽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변 쪽에 그냥 바로 침입을 하면서 바둑이 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죠. 네, 하나 네. 교환만 해놓고 네, 일단 근데 백의 입장에서도 이 교환 자체는 기분은 좋네요. 흙이 반발을 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으니까요. 네, 흙도 여기를 네. 들여다보고 이쪽을 찌르고 들여다보는 교환이 만약에 가능했다면 이 교환이 근데 가능해 보이긴 하거든요. 백이 반발하려면 여기를 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 이곳을 젖히고 호구 치는 게 선수니까요. 단수를 치면은 그냥 끊어서 네. 뭐 그냥 찌르고 끊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변을 취했으니 하변은 버리는 건가요? 네, 백돌 일단 하변 쪽에 백돌은 최대한 가볍게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근데 하변 쪽이 오히려 흙집이 나게 된다면은
집균형이 흙이 약간이라도 앞서 있는데요. 백은 우변을 깨기만 한 거지만 하변은 백집이 없어지면서 흙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2배로 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 이 우변 쪽에 예. 공방이 일어나고부터 순식간에 흐름이 뒤바뀌어 버렸네요. 어떻게 상변 쪽을 협공하면서 흙을 압박할 수 있진 않을까요? 네, 상변 쪽의 흙 모양이 생각보다 이게 탄력이 많은 게 네. 뭐 이런 데를 젖히게 된다면은 백은 호구 쳐서 보통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길 들여다봤을 때 이쪽에 또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 이 한 점을 또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단순하게 뭐 이런 데를 젖히고 끊더라도 백의 입장에서 이 한 점을 잡는 것은 물론 흙도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수법을 둘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또 이 2점이 잡히기 때문에 네. 백이 이 흑도를 공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네요. 여러 가지로 눈이 날 곳이 많습니다. 최정 선수는 아마 이 정도 네, 이런 자리를 두면서 백도를 압박을 할 거예요. 네, 사실 흙도 약하지만 이 백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두면서 흙 모양을 정비를 하면서 백도를 공격하는 게 네. 지금은 좋은 감각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백이 조급하겠군요. 네, 그렇죠. 이제는 오히려 집이 흙이 많아요. 백이 단순하게 살기만 해서 형세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반격보다는 좀 사는 것에 가깝죠. 네. 여기서 흙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젖히는 것과 아니면 그냥 늘고 백이 받을 때 그냥 큰 자리를 두는 게 지금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큰 자리 이쪽을 미는 게 여기가 커요. 이쪽으로 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곳은 흙이 찌르고 들여다보고 호구 치는 것까지는 거의 선수로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이 백돌에 대한 안형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일단 우변에서는 한 집 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받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반대쪽으로 느는 것까지 선수가 됐을 때 흙이 교환이 득이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네. 교환이 되는 것은 흙이 약간이라도 이득이고요. 이제는 흙이 계속해서 늘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차라리 이쪽에 교환을 하던지 이 교환을 굳이 30초. 하나, 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어차피 백이 그곳을 찾진 않을 테니까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아, 거기까지 늡니까? 이 정도 되면 백의 공격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흙의 안정 아닐까요? 네, 일단 네, 이쪽 부근을 두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지금 느는 수는 실리에 크게 도움은 안 되죠. 네, 이제는 백도 이쪽 네. 하나 꼬부리는 교환을 하고요. 하변 쪽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좌상 쪽을 둘 수가 있어요. 뭐 날일자나 눈목자로 두게 된다면은 한 점을 늘었어요. 그쪽을 늘어가는 것도 됩니까? 흙이 밀어가면 다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밀면은 여기를 네. 넘겠다는 건지 아, 여기 막는 것도 둘, 셋, 넷, 지금 가능하네요.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김시영 선수가 이곳에서 힘을 비축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물론 흙이 여기를 두면은 잡긴 잡겠네요. 네, 흙이 잡기는 네. 잡는데 이렇게 당하는 것은 너무 아프죠. 최정 선수 당혹스러운가요? 시간은 썼는데요.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네, 흙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이쪽을 젖혀서 두는 게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마감만 주면 네, 막아주면은 이 자리를 밀고 올라와서요. 막는 것은 흙은 통째로 끊을 거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흙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있는 것도 밀어 올려서 네, 이것 또한 흙이 가능합니다. 봉쇄가 잘 안 되겠네요.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여길 미는 것은 100도 넘겠죠. 그러면은 젖힐 때 100이 반발할 수 있는 것은 여기를 막아서 반발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흙이 밀고요. 둘, 셋, 있고 이쪽을 잇는 것은 네, 막상 치받아서 살면은 백이 하변을 부순 만큼 흙도 백집을 부쉈기 때문에 흙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네, 이거는 나와서 끊으면 좀 부분적으로는 당했는데요. 30초. 하나, 네, 이렇게 된다면 집으로는 백이 꽤 이득을 봤어요. 흙은 좀 당하더라도 쉽게 갑니다. 최정 선수 너무 쉽게 두는 거 아닙니까? 이제 흙이 공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가요? 네, 최정 선수도 네. 지금 백도를 공격하는 게 강력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집으로 약간 이득 보는 정도로 끝낸다면은 막상 집으로 흙이 자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백도를 좀 심하게 괴롭혀야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하변 쪽에서 흙이 손해를 꽤 보기는 했는데 지금 찌르고 들여다본 자리가 네. 베개 입장에서 정말 아프기는 하네요. 아, 옆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점 남아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호구 자리를 두면서 나중에 끊는 것을 노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흙이 백도를 잡으러 갈 생각이라면은 나중에 이쪽 부근으로 선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네. 흑도를 확실하게 넘어간 다음에 백도를 공격하는 것도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당장 끝내요. 아, 당장 끊는 것은 일단 바로 잡은 건가요? 백이 두 점이 잡히기는 한데 여기까지 단수 치고 따내는 것까지 선수로 듣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기분 나쁜 형태는 아니에요. 네. 최정 선수의 생각은 공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집으로 확실한 수를 선택을 한 겁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봐도 지금의 선택은 흑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기분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일단 흑돌이 자충이 차면서 끊겼기 때문에 네. 중앙 쪽에서 크게 힘을 쓰는 게 아까보다는 훨씬 어려워졌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는 백도 날일자를 둔다든지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그냥 밀어서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쪽을 젖혀서 두는 것도 좋네요. 네. 어차피 끊기에는 어렵다는 뜻이군요. 네, 끊게 된다면은 네. 여기를 단수치고 백이 타고 나가는 자세가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젠 진짜 이 흑돌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뭐 흑돌이 잡히진 않겠지만 공수가 뒤바뀝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일단 대략 집을 한번 세보면요. 여기가 15, 25, 35, 40, 42, 네, 대략 한 50집 정도, 50집이 좀 약하고요. 네. 뭐 여기까지 50집 이상, 마지막 대략 한 55 정도가 나겠네요. 100은 10, 12, 18, 20, 25, 30, 35, 45, 50. 만약 여기가 이제 살면서 집이 난다고 보면은 100집은 한 60 정도. 네,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이 백도를 쉽게 살려줘서는 네. 바둑이 흙에 장담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자리 따내는 것도 남아있고, 네, 물론 백집을 한 이 정도 선에서 집을 세주긴 했지만, 네, 흙이 만약에 침입을 하면은 그것보단 좀 더 부서지겠죠. 네, 어찌됐든 지금 단순하게 진행돼서는 여기서 집을 한 15집 정도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네, 집으로는 네. 100도 할만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최정 선수가 이곳을 막고 밀고 이렇게 찔러가는 수순이 정말 좋네요. 이렇게 된다면 선수로 일단 백이 이곳에서 집이 한 집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곳을 젖혀간다면은 이쪽에서 흙집을 기대를 네. 하면서 백돌을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백돌이 산다고 장담하기도 어렵기는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백을 계속 몰아가는 점이 놀랍습니다. 최정 선수도 지금 당장 바로 공격하는 게 확실하다면 좋은 선택인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냥 상변 쪽을 두다가 여기가 훨씬 더 두터워지는 상황에서 그때 잡으러 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은 먼저 뒀기 때문에 일단 이곳에서 형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미리 되겠네요. 네. 둘, 셋, 넷, 다섯. 다시 보더라도 좀 신기한 것은 최정 선수가 훨씬 더 어려운 장면인 것 같거든요. 그냥 잡으러 가는 게 훨씬 더 어렵기도 하고 집으로 좀 뒤쳐져 있는 것은 최정 선수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공격이 정말 뭐 이걸 시원시원하다고 해야 되는 네. 건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애매하긴 합니다. 두번 남았습니다. 백도 행마가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화변에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양을 잡고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백돌이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면은 상변 쪽에서 집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이쪽을 밀어가는 것은 여기 치받고요. 흙은 받을 수밖에 없죠. 안 받는다면 돌려치고 이쪽을 미는 순간 연결이 되니까요. 흙은 받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네, 모양 좋게 살아버리면 이건 공격해서 별로 얻은 게 없죠. 네, 이쪽을 치받는 교환조차 하지 않네요. 뭐 이 교환이 흙이 치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끊는 게 선수니까요. 어차피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프는 흙이 확실히 좋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변의 5점이 큰가요? 네, 그 자리가 큰 자리긴 하죠. 나중에 이쪽을 젖히면은 백이 끊기에는 중앙 쪽이 선수기 때문에 백도 당장 끊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늘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이곳에 쌍립을 쓰고 끊을 때 여기에 흑돌이 있으면 3점을 끊기는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집으로 큽니다. 이쯤 되면 백도 손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백은 여기를 단수를 친 이상 네. 여기 이곳이 아니라 반대쪽을 치네요. 이건 너무 손해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네. 집었더라도 흙이 뭔가 받을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교환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백은 선수를 잡고 여기 두는 게 정말 커요. 이곳이나 한 발 더 가는 것도 가능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김신영 선수가 하변에서 노림수를 보여줬고 최정 선수가 우변을 잡으면서 중앙으로 나가게 했는데요. 그 수순으로 백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지금 최정 선수가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단 다시 한번 집을 세보면요. 이쪽은 당했다고 본다면은 15, 18, 20, 30, 28, 38, 40, 45, 50, 61. 흙집 이쪽이 61고요. 이쪽에 한 10집은 충분히 나죠. 그럼 흙집이 71집 정도. 네, 100은 이쪽에 입구자가 오면서 이쪽에 집이 좀 애매하네요. 네. 여기가 10, 18, 19, 20, 26, 27, 37, 47, 50, 50셋, 60셋, 65.
만약에 상변 쪽에 백돌이 와서 이 흑돌이 압박을 좀 느낀다면은 집으로는 할만해요. 지금 그래프도 다 따라갔고요. 네, 김수영 선수의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을 한 칸만 벌립니다. 두 칸 가기에는 뒷맛이 나쁘다고 봤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두 칸을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일단 뭔가 활용을 당한다면 크게 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밀어가는 자리도 커 보입니다. 네, 그 자리는 정말 큰 자리죠. 받을 수밖에 없나요? 웬만해서는 네. 네, 받아야 될 것 같은 게 흙이 젖혀 있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자리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상변과 중앙. 마지막 하나, 둘, 백집은 거의 다 정해진 것 같고요. 네, 백집은 어느 정도 확정가가 정해졌고요. 그렇다면 이제 흙이 집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느냐가 승부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상변 쪽에서 흙이 한 덤 정도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승부인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아니면은 흙이 선수를 잡고 이쪽을 젖혀서 여섯, 백이 늘 때 뭐 이런 식으로 세 점을 잡으면서 집을 갑자기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김신영 선수 위쪽으로 느는 것은 집으로는 좀 손해예요. 보통 젖히고 흙이 늘 때 이런 식으로 호구 치는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흙이 느는 순간 이쪽을 밀었을 때 흙이 당장 막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여러 가지로 집으로 좀 손해를 봅니다. 이곳도 젖혀있는 끝내기를 당한다고 봤을 때는 이쪽도 집으로 약간 손해고요. 그 자리는 뭐 호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단수를 치면은 백이 계속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교환만 하나 해두는 건지는 좀 헷갈리네요. 마지막 하나, 호구 칠 때 따내는 것은 뭐 이곳에 하나 교환을 하고 한 칸을 띄어서 받더라도 집으로 크게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앙도 큰가요? 네, 이것도 흙이 계속해서 뭐 젖혀서 추궁을 하는 것도 있고 중앙 네. 쪽에 집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30초. 네, 어찌됐든 백도 그냥 이쪽 확실한 끝내기죠. 그냥 끝내기로 확실한 곳을 선택을 하고 흙이 받을 때 이곳을 막아서 끝내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 김신영 선수가 이쪽을 끊는 게 이게 아. 가능하다면 가장 좋아요. 이거 가능하면 흙이 이상해지겠는데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하면 네. 좋은데 이쪽을 장문을 씌우고요. 계속해서 흙이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을 잇게 되면은 30초. 하나, 이 백돌이 셋. 여길 단수 쳐야 되는데 있는 순간 끊는 것과 중앙을 잡는 게 맞복이죠. 아,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이었고 그렇다면 흙도 이곳을 둬서 받아두겠죠. 아니면은 만약에 지금 형세가 오히려 흙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까지 달려서 버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 하나, 네, 이 흙돌이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이 정도로 네, 형세가 괜찮다라는 얘기네요. 말씀하신 덤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덤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흙이 선수를 잡는 순간 이곳이나 아니면 이쪽에 끝내기를 흙이 하기 때문에 네. 흙의 입장에선 선수만 잡으면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집들도 여기서 한 4집 정도는 났고요. 그리고 100집도 한 집이 줄었으니까 흙은 한 5집 정도가 난 겁니다. 그리고 선수로 끝내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흙이 약간이라도 남는 바둑이에요. 김신영 선수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그 자리는 눈목자를 달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거의 뭐 끝내기로 큰 차이가 없어요. 이으면은 단수 칠 때 백은 2패를 굴복을 웬만하면 시킬 수가 있거든요. 흙은 부담이 꽤 큰데 백은 거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은 눈목자를 달리면은 네. 여기에 2집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네요. 근데 이 2점을 백이 선수로 살렸기 때문에 집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차피 크지 않은 팩감을 써도 흙이 따내진 않는 건가요? 정말 작은 팩감을 쓰면 따내겠죠. 네. 그런데 뭐 이런데 단수 치는 팩감을 쓴다든지 뭐 적당한 팩감을 쓰게 된다면은 흙은 받아야 합니다.
흑도 굳이 이 패를 이기자고 막 20초. 너무 손해패감이나 악수패감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네, 패는 바로 굴복이 됐습니다. 네, 세 점의 약점이 있었는데요. 끊길 수 있는 곳 지켜가면서 김신영 선수 큰 곳 차지했습니다. 수순이 진행되면서 형세 그래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최정 선수가 조금 우세한 장면입니다. 과연 결과를 그대로 이끌고 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입니다. 네, 백이 하변에 지키고 나서 흑이 받아줬고요. 그러자 백이 상변으로 막아가는 장면입니다. 네, 백도 이쪽을 붙이는 네. 교환 자체는 약간이라도 이득을 봤고요. 흑도 여기를 있는 수로는 뭔가 이런 데를 붙인 다음에 선수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흑도 그냥 가장 쉽게 이쪽을 이으면서 정리를 합니다. 잊고 나서 백이 막으니까 이쪽을 다시 젖혔죠. 백이 돌파하는 것도 지금 충분히 다섯. 가능해요.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고 있을 텐데요. 갑니다. 흑이 그냥 세 점을 잡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다른 수가 있나요? 이쪽에 호구 네. 치는 게 그래도 선수긴 하니까요. 호구 치는 수를 두고 백이 받을 때 만약에 수를 내려고 한다면은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나리자는 선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를 둬야 되는데 젖혀 있는다면은 수상전이 백이 빨라요. 그렇네요. 백이 뒷수가 많네요. 그렇다면은 이쪽에 흙이 젖히지 않고 그냥 찌르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득인가요? 백집도 는 것 같은데 네, 약간 흙이 손해를 봤습니다. 다섯. 하나. 둘. 셋. 뭐 이 정도로 만약에 흙이 승리를 가져간다면 최정 선수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확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판단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을 텐데 네. 일단 좀 손해를 본 게 지금 마음에 걸리죠. 마지막. 하나. 둘. 어차피 지금은 큰 자리가 없네요. 네, 지금 큰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 것과 이 세 점을 잡는 것 그리고 여기
입구자로 두는 게 네. 생각보다 큽니다. 백이 붙인다고 보면은 백집이 늘면서 흑집을 부수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 그냥 한 칸 뛰는 것은 백도 붙여서 같이 끝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뭐 이런 바둑은 집을 하나 세놓으면 편한 게 이쪽이 지금 흑집이 세 점을 끊어 잡는다고 보면은 67집, 네. 2패를 제외를 하고요. 67집, 그리고 70, 이렇게 집이 나면은 76, 78, 81집의 이제 중앙 쪽이거든요. 백이 옴으로써 거의 지워지겠네요. 네, 중앙 쪽은 뭐 큰 집이 나기는 어렵고요. 네, 그리고 백집은 네, 이쪽이 넷, 여섯, 16, 21, 28, 30, 37, 40, 42, 47, 여기가 만약에 두 집이 난다고 보면은 49, 50, 60, 63, 71. 흙이 약간이라도 남기는 남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좀 손해를 보긴 했는데 예. 이쪽 부분이 아마 거의 제로라고 봤을 때 미세한 승부였거든요. 근데 흙이 한 3집 정도 손해를 보고 7집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흙이 앞서네요. 흑이 중앙집까지 지키면서 반면 10집 정도는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는 김신영 선수 정말 초반부터 판을 잘 짜면서 분위기는 괜찮았었는데 네. 우변 쪽에서 뭔가 한번 흔들렸던 게 그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네, 흑집과 백집이 안팎으로 차이 날 수 있는 그곳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김신영 선수도 끝내기에서 조금씩 집을 불려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네. 흙집도 같이 불어나기 때문에 차이가 좀처럼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김신영 선수가 승리한다면 거의 부강약품 팀 승리에 직결이 될 수도 있는 큰 한판이었는데요. 이렇게 가면 최정 선수의 승리가 점점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흙은 이쪽에 젖혀 있는 교환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젖혀서 끝내기를 한다면은 네, 이제 정말 큰 자리가 없어요. 아마 백이 이쪽을 잇는다든지 여기를 빠지는 게 큰 자리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정 선수 오늘 승리하게 되면 다승 1위 그룹에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7번 출전인데요. 네, 최정 선수 아직까지 패점이 없기 때문에 네. 최정 선수 뭐 몇 승했냐고 물어보는 것보다 몇 번 나왔냐고 물어보는 게 맞을 정도로 뭐 거의 지질 않고 있어요. 그쪽 단수 치는 끝내기는 좋네요. 네, 얼핏 보면 공배 같지만 있게 된다면은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끊어서 네. 따낼 때 이곳에 단수 치고 끊는 수가 있고요. 먹여칠 때 그렇다면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나중에 이곳을 먹여칠 때 집으로 좀 차이가 나요. 김신영 선수도 네. 여기 먹여친 수는 그래도 좀 수가 있더라도 약간 나중에 하는 게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았죠. 지금 큰 자리가 이곳과 여기 젖히는 게 또 남아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쪽을 두는 것도 네, 큽니다. 분명히 전반기 때 최정 선수가 자주 출전을 못했을 때만 하더라도 다승 선두 그룹이 최정 선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정 선수 정말 무섭게 따라옵니다. 7라운드부터는 계속해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리그의 어떤 감독은 최정 선수를 카드의 조커로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어느 곳을 포지션을 내놔도 최정 선수는 그 몫을 해냅니다. 네, 최정 선수는 뭐 상대 팀의 가장 강한 선수랑 만나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독보적인 성적을 내고 있죠. 오로 쪽에서는 최정 선수가 워낙 잘 나오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오더에 대해서 좀 숨길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하반기 최정 선수 거의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자신감은 그 한마디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다 나온다고 하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항상 최정 선수가 상대팀의 1주전이나 1주전은 아니더라도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와 만났었고 승리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문도원 감독이 오더를 잘 짰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오늘은 오더만 봐서는 부강약품 쪽으로 들어줄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는 최정 선수가 네, 김채영 선수를 만나기를 아마 바랬을 거예요. 네, 감독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랬을 텐데 네. 네,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네, 김채영 선수도 사실 정말 대단한 게 최정 선수에게 거의 이기지를 못하다가 세계대회 결승에서 딱 두 차례 승리를 거둔 다음에 대회를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 봤을 때 김채영 선수가 뭐 실력으로 크게 뒤처진다는 느낌보다는 네, 심적으로 최정 선수에게 예전부터 많이 지다 보니까 좀 그게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 매를 맞다 보면은 네. 네, 기억이 납니다. 이 반전 모인이라는 것이 말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 네. 백이 끼워갔는데요. 끝내기 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습니다. 네, 이 자리가 사실 똑같아요. 이쪽을 붙이면은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요. 이으면은 흙이 치받아서 받게 되는데 여기에 찌른 것과 비교했을 때 여기에 한 집이 줄었는데 이쪽을 끼우는 수를 뒀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흙집이 한 집이 늘죠. 오히려 여기 단수 치는 끝내기를 한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좀 손해가 될 수도 있네요. 백이 뭐 이쪽을 늘어서 밀고 들어가는 끝내기를 하면은 집으로 손해는 없을 텐데 만약에 흙이 젖히는 순간 오히려 한 집 손해가 그렇네요.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상변에 단수 치거나 또는 찌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손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최정 선수 지금 상변 쪽에 젖히는 끝내기가 4집 이상 되는 자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패를 하지 않고 상변 쪽을 두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약간은 재밌는 팩감을 썼는데 부분적으로는 좀 손해 팩감이죠. 백이 쪽을 는다라고 봤을 때 다음에 네. 밀고 들어가면은 흙이 이곳을 당장 받을 수가 없어요. 끊는 순간 이 5점이 잡히니까 네. 네, 흙은 여기를 이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단수 치고 있고 흙이 한 집이 나는데 지금 이거는 백이 빠지더라도 다음에 밀면 흙이 손을 빼는 게 가능합니다. 최정 선수 약간 사례가 들린 건지 기침을 좀 심하게 하다가 자리를 비우네요.
초읽기이기 때문에 시간은 멈췄습니다. 네, 대국을 하다가 한 차례, 초읽기 때 한 차례 자리를 비울 수가 있죠. 약 5분 정도 네. 자리를 비우는 게 가능합니다. 적당히 하다 끝나면 굳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좀 오래 걸리니까요.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스튜디오에서 대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대국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자리를 비우는 것도 네.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지금도 한 10집 정도의 차이는 변함이 없을까요? 네, 다시 한번 개가를 해보면요. 여기가 21, 28, 30. 여기가 그냥 누가 둔다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집을 계산하는 대로 계산을 한다면은 여기가 10집, 12집, 그럼 42, 43, 49, 50, 55, 58, 68, 70, 74, 78, 있는다고 보면 78에 80입니다. 100집이 80인데 서로 집이 늘었나 봅니다. 100집도 네. 80집에 육박합니다. 흙집이 이쪽이 67에 이곳까지 68, 네, 70, 네, 75, 77, 80, 83, 85, 87, 88, 대략 한 9집 정도 차이가 나네요. 8, 네. 9집 정도. 백이 하변을 이었을 때 그 차이인 건데요. 패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겠죠. 네, 일단 백도 패를 계속해서 버티려고는 할 텐데 네. 네, 팩감이 백도 할만 하거든요. 단순하게 근데 흙이 여기를 젖혀서 끝내기를 하더라도 2패와 상관없이 한 9집 정도는 흙이 남겨요. 아, 네. 착석했습니다. 마지막 저번 시즌 최정 선수와 김신영 선수가 같은 팀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저번 시즌 네, 같은 팀으로 우승을 그렇습니다. 했었죠. 계속해서 행복한 나날들이었었을 텐데 이번 시즌은 최정 선수가 속한 사이버 오로는 이번 시즌도 역시 최정 선수 성적이 괜찮고요. 김신영 선수가 속한 부강약품은 항상 강팀이었다가 이번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광이 사실 네,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강한 팀인데 이번 시즌 좀 묘하게 잘 안 풀리죠. 루이나웨이 구단도 뭐 중국에서도 활약이 정말 대단하고 중국 자국 내 성적은 정말 좋은데 한국만 오면은 계속해서 졌단 말이에요. 네. 이번 연도만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
김준영 선수도 패를 버티면서 그래도 최대한 마지막까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승부가 딱히 뒤바뀔 자리가 보이지는 않네요. 오히려 이제는 흙이 팩감이 없지 않겠는데요? 네, 지금 백은 팩감이 이곳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을 나가는 게 팩감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네. 나가면은 물론 수가 나진 않는데 맞고 나서 이렇게 끝내기가 되면은 집이 좀 줄어듭니다. 흙집이 이쪽까지 9집이 나죠. 네. 근데 지금 이쪽이 그냥 역끝내기 3집짜리 그렇네요. 끝내기입니다. 네. 여기도 팩감이 있고요. 백에 남은 팩감이 생각보다 많았네요. 흙은 팩감이 이게 약간 애매한 것이 따낼 때 이쪽을 먹여치는 게 팩감인지 아닌지 계산을 좀 해봐야죠. 근데 이것보다는 이쪽이 더 크겠네요. 그렇다면 흙은 이쪽에 한 팩감, 여기 한 팩감, 마지막 하나. 그리고 이쪽은 백도 또 팩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팩감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 흙이 그냥 이쪽을 두고 백이 이어서 정리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바둑이 딱 판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곳곳에 백집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냥 개가를 해보지 않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백이 이겼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차이가 한 10집 정도 나네요. 우변집이 중앙까지 이루어져 있어서 꽤 크게 났습니다. 초반 감각은 김신영 선수가 오히려 좋아 보였는데요. 네, 초반만 하더라도 김신영 선수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네, 우변 쪽에서 공방이 좀 네. 아쉽기는 합니다. 네, 반면 11집.
최정 선수의 새집 반승리입니다. 네, 오늘도 최정 선수는 대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정 선수 이번 시즌 7번 출전 7승을 달성합니다. 계속해서 사이버오로의 1승 카드로 자리하고 있는 최정 선수입니다. 1라운드 3경기 서울 사이버오로가 1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네, 또 다른 속기 대국도 진행이 많이 됐는데요. 장혜령 선수 대 이도현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